빅뱅이 일어나고 겨우 18억 년이 지났을 때 이미 늙어버린 거대 은하가 있었어요. 제임스 웹이 이번에 처음으로 그걸 직접 포착했습니다. 은하는 보통 회전하잖아요. 우리 은하수도 빙글빙글 도는 원반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주가 갓 태어났을 시점에 회전을 멈춘 거대 은하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슬로우 로테이터라는 게 도대체 뭔지, 둘째, 제임스 웹이 이 은하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한 픽셀씩 측정했는지, 셋째, 이 한 개의 발견이 왜 은하 진화 이론 자체를 흔드는지. 논문은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에 실린 A Massive and Evolved Slow Rotating Galaxy in the Early Universe. 우리말로는 초기 우주에서 발견된 거대하고 진화된 느린 회전 은하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은하가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이제 밤하늘 사진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은하 모양이 뭐예요? 소용돌이처럼 팔이 휘감겨 있는 나선 은하죠. 우리 은하수도 이렇게 생겼고 안드로메다도 그래요. 이런 은하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거대한 원반이 통째로 회전한다라는 거예요. 별들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모든 은하가 그런 건 아니에요. 거대하고 별 형성이 멈춘 일부 은하들은 회전 대신에 별들이 제멋대로 떨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마치 벌떼처럼 무작위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은하를 천문학자들은 슬로우 로테이터, 그러니까 느리게 회전하는 은하라고 불러요.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은하들 중 상당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은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주류 가설은 이렇습니다. 한 은하가 다른 은하와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수십억 년 동안 그걸 반복하면서 회전하던 별들의 가군동량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충돌이 누적되면은 처음엔 회전하던 원반이 점점 흐트러져서 결국 별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덩어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슬로우 로테이터가 우주 초기에는 거의 없어야 합니다. 충돌이 쌓일 시간 자체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연구진은 어떻게 이걸 찾아냈을까요? 이 연구를 가능하게 한 거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NIR 스펙 IFU라는 장비예요. 이름이 어렵지만 개념은 단순해요. 보통 망원경은 한 지점의 빛만 분석하지만 이 장비는 은하의 한 면 전체를 작은 픽셀로 잘게 나눠서 모든 픽셀에서 동시에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하의 한 부분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다른 부분은 멀어지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별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연구진이 본 은하는 이름이 XMM-VID1-25075예요. 적색편이 값이 해머.245,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하를 보고 있는 빛은 약 132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우주는 그때 막 18억 살이었죠. 거기에다 이 은하는 이미 별 형성이 멈춘 상태였고 질량은 태양 3,300억 개를 합친 만큼이었어요. 굉장히 거대한, 그리고 굉장히 일찍 늙어버린 은하예요. 이게 제임스 웹이 직접 본 은하의 모습이에요. 왼쪽이 빛을 모은 이미지고 오른쪽이 스펙트럼인데요. 별빛에서 나오는 흡수선은 또렷하게 잡혔지만 새로 별이 만들어질 때 보이는 가스 방출선은 거의 없어요. 별 형성이 이미 끝난 은하라는 증거예요. 연구진은 은하를 분광 픽셀로 나눠서 각 영역의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는지 아니면은 흩어져 있는지를 측정했어요. 만약 이 은하가 회전한다면 한쪽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반대쪽은 멀어지는 패턴이 보여야 해요. 그런데 그런 패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했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이 은하가 거의 회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픽셀마다 측정한 속도 차이가 시속으로 따져도 100km를 거의 넘지 않았어요. 보통 회전하는 은하는 한쪽과 다른 쪽이 수백 킬로미터 차이가 나는데 이 은하는 거의 균질했죠. 천문학자들은 회전을 측정하는 지표로 람다 R, 그러니까 스핀 파라미터라는 값을 써요. 이게 높으면은 회전이 강한 거고 낮으면은 무작위 운동이 우세한 거예요. 이 은하의 값은 0.123이 나왔어요. 슬로우 로테이터로 분류되는 기준선을 한참 밑도는 수치예요. 이 그림이 핵심이에요. 가로축이 모양의 타원율, 세로축이 회전 강도예요. 그래프 왼쪽 아래에 외롭게 박혀있는 별 표시가 우리 주인공이고요. 같은 관측 프로그램에서 본 다른 두 거대 은하는 색이 다른 별로 위쪽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쪽은 정상적으로 회전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연구 진위 같은 시기에 같은 장비로 본 다른 두 거대 은하는 이제 정상적으로 회전하고 있었어요. 같은 우주 시기에 이제 비슷한 질량인데 운동 상태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건 우주 초기에 은하가 진화하는 경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은하 주변에는 흐트러진 잔해가 보였어요. 이미지에서 모델로 빼낸 잔여 신호를 보면 빛이 약하게 퍼진 비대칭 구조가 뚜렷해요. 이건 천문학에서 보통 다른 은하와 충돌했거나 합쳐졌다는 신호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이 은하는 과거에 어떤 격렬한 사건을 겪었고 그 결과로 회전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그 사건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천문학자들을 흥분시킨 걸까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우주는 빅뱅 후 18억 년 차였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태양 3,300억 개 무개의 별이 모이고 별 형성이 멈추고 회전까지 사라진 거대 은하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존 이론으로는 충돌의 누적으로 회전이 사라지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연구진은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비슷한 크기의 두 은하가 정면 충돌하면서 서로의 회전을 상쇄시켰을 가능성. 둘째는 가스가 사방에서 균등하게 떨어져 들어와서 별 형성을 폭발적으로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회전이 사라졌을 가능성. 어느 쪽이 맞는지는 더 많은 사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물론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한 개의 은하예요. 한 개만 가지고 우주 초기에 슬로우 로테이터가 흔했다고 말할 순 없어요. 다만 한 개라도 발견됐다 아는 사실 자체가 기존 이론에 구멍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제임스 웹 덕분에 비슷한 거대 은하를 더 많이 관측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몇 년 안에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 결론은 하나예요. 우주 초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하고 빠르게 흘렀다는 것. 거대한 은하가 이렇게 일찍 늙어버릴 수 있다면 은하 진화 모델은 다시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원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